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닌 그의 내면에 달려 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에는 주관적인 면이 객관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하다. 배고픔이 가장 훌륭한 요리사이듯이 물질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선에 의해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건강은 그 어떤 외적인 재산보다 월등하게 중요하다. 건강이 있어야만 그 뒤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은 모든 것을 즐기는 원천이며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떠한 종류의 외적인 자산도 즐길 수 없게 된다. 심지어 다른 주관적, 정신적 자산, 스스로의 감정과 기질 같은 것조차 질병으로 약해지고 위축되고 만다.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이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짓은 일이나 출세, 학업, 명예 혹은 그 무엇인가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육체적 쾌락이나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건강이 있어야만 그 뒤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때에 느끼는 기분과 병에 걸려 불안하고 짜증스러울 때 겪는 감정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부를 얻으려 노력하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워라. 정신적 수양에 힘쓰고 학업에 힘을 기울이고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얻는데 소홀히 해도 된다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넘쳐날 정도의 큰 재산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정신적 수련을 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부는 사실 우리의 만족감에 아주 작고 미미한 영향만을 줄 뿐이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을 유지하느라 필수적으로 따르는 근심을 불러와 마음의 행복과 평안에 방해를 받는다. 부는 마치 바닷물과도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진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이고 부귀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사치, 부귀, 화려함, 향락 등에 대한 욕구는 그 끝이 없고 결국엔 파멸에 이르기 쉬운 길이 된다.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부를 얻기 위해 수백 배, 수천 배의 노력을 하지만 인생에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이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를 더 늘리기 위해 마치 개미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소유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소유한 것이 별로 없어도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100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하나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어 다른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한다. 가장 수준 높은 정신적인 기쁨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많은 돈이 드는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가끔 누리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설령 그가 운이 좋아서 실제로 큰 부를 이루게 되더라도 그분은 그것을 더 늘릴 수도 혹은 다 탕진해버릴 수도 있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막대한 재산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빈곤과 공허에서 파생된 지루함이 그 원인이다. 그러한 젊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지만 그 내면은 가난한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여 외적인 부로 내적인 것을 채우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결국 내면의 빈곤함이 외적인 빈곤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내면의 공허와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은 그들을 결국 유유상종의 비슷한 무리들과 어울리게 만든다. 그리고 함께 유흥과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처음에는 감각적 쾌락을 줬다가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종국에는 방탕해진다. 그렇기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락거리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자 그저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사치품들을 보며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고 말했다. 휘황찬란한 장신구와 금은보화, 대리석과 화려한 옷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도 많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큰 재산이나 유복을 잃고 난 뒤 처음으로 마주하는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의 기분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명이 우리의 소유물을 줄이고 나면 우리 스스로 원하는 수준을 크게 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직후라면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느끼지 않게 된다. 상처가 아문 것이다. 반대로 행복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우리의 요구를 억누르던 압축기가 밀려 올라가 우리의 욕구는 팽창되고 바로 거기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역시 이 과정이 완전히 끝나면 기쁨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팽창된 요구에 익숙해져 이미 달성한 소유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즉, 이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다. 그러니 고통 속에 있다면 이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고 소유와 풍요의 기쁨 속에 있다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 사치와 향락을 주의하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혹은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자신의 의식 안에서만 살아간다. 내 의식의 수준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자 혼자 있을 때도 늘 그를 따라다니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그가 소유한 다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운명은 나아질 수 있으며 내면이 풍요롭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그다지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저 어리석은 자에 머물 뿐이며 아둔한 자는 천국에서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둔한 인간일 뿐이다.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에서 즐거움을 얻자. 영적인 사람은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과 상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둔한 사람은 영원히 사교 모임, 연극, 나들이나 오락거리를 바꾸더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피할 수 없다. 선하고 조화로우며 부드러운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한 사람은 늘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모든 자산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사회적 명성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라. 만약 그가 밝고 쾌활하다면 그는 젊거나 혹은 늙었거나 꼿꼿하거나 혹은 곱사등이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부자이거나에 전혀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자이다. 물질보다 고독 속에서 얻는 행복과 영적인 것을 추구함에서 오는 행복에서 더 큰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 완벽한 건강과 행복한 조화에서 만들어지는 차분하고 밝은 성품, 맑음, 생기 넘침, 통찰력과 올바른 분별력, 조화롭고 부드러운 의지와 거기에 따르는 선한 양심 등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크나큰 장점들이다. 의식의 성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한 개개인의 성격 역시 늘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때에 따라 일시적으로 작용할 뿐이며 세상의 변화에 속절없이 바뀌어 간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믿을 수 있으나 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운명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고상한 성격, 뛰어난 지능, 낙천적인 성격과 밝은 영혼, 조화롭고 건강한 신체 같은 주관적인 자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우리의 행복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밝은 영혼이다. 이러한 좋은 특성은 곧바로 보답을 받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밝음이 들어올 때면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혀야만 한다. 밝음은 결코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 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서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주저한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방법이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밝음만이 행복의 진짜 수표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어음에 불과할 뿐이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의 직접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두 개로 나뉜 무한한 시간 사이에서 불가분의 현재라는 형태를 가진 이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자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떠한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러한 자산을 얻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밝음이 활짝 꽃피려면 건강과 움직임이 필수다. 밝은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질적인 부보다는 건강이라는 점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 노동자들, 특히 농사를 짓는 계층의 사람들은 밝고 만족스러운 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부자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집에서 딱딱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밝음이 활짝 꽃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어떤 무절제와 방탕함, 격렬하고 불편한 감정, 너무 혹독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역시 피해야 한다. 매일 야외에서 2시간씩 탁 트인 공기를 마시며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고 자주 냉수욕과 식이 관리를 해야 한다.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인체의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부위의 운동뿐만 아니라 인체 전체적인 운동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아주 옳다. 움직이는 것에 인생이 있다. 생명은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로 그 안에 본질이 존재한다. 유기체 내부는 전체에 걸쳐 끊이지 않고 격렬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심장은 수축과 확장의 복잡한 이중 운동을 하는데 활발하고 지치지 않은 움직임으로 28번의 박동을 해. 몸 전체의 혈액을 크고 작은 혈관으로 돌게 한다. 폐는 증기기관처럼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며 장은 늘 연동운동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모든 땀샘은 흡수와 분비를 지속하고 우리의 뇌 또한 스스로 모든 맥박과 호흡마다 이중운동을 하고 있다. 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을 가진 무수히 많은 현대인들처럼 외부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적인 안정과 내적인 혼돈 사이에서 극심하고 해를 끼치는 부조화가 생겨난다. 이것은 끊임없는 내부의 움직임조차 외부 움직임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조화는 우리 내부에서 끓고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 생기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나무조차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바람을 통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체 본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이 설령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칭찬으로 종종 위로를 받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 스스로 가진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느끼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말 놀랍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행복, 무엇보다 그 행복의 필수적인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유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행복을 방해하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치켜세우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는 실로 같은 선상에 엮여 있다. 더구나 이것이 위험한 점은 이것에 휘둘린다면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자.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라.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라. 결국 가치는 나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타인의 의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의식보다 타인의 생각에 더욱더 집중한다. 그렇기에 자연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파생된 것과 이차적인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그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그 어리석음을 그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훨씬 더 밝아지는 결과가 나올 뿐 아니라 확고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태도와 억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자비로운 영향은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그들의 견해에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오늘의 내용은 대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철학을 잘 담아낸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 내용의 일부이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행복과 인생의 본질,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학문과 독서와 독자적 사고의 본질 등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을 담은 인생 지침서이다. 쇼펜하우어가 1851년 출간한 소품과 부록이라는 원제목의 책을 엮어낸 내용으로서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인생은 고통 그 자체지만 이 고통이 살아갈 힘을 준다고, 부와 명예는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고 전한다.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 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지금까지도 큰 공감을 받고 회자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특히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젊었을 적 시기보다는 인생의 고난과 풍파도 다소 겪어내고 소나무처럼 인생 경험과 중후한 굴곡이 쌓인 50세 이상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과 공감을 받고 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비관주의자, 아웃사이더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늘 붙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인생을 사랑했고 인간을 사랑했으며 치열하게 인생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철학자였다. 단지 그는 현실주의자이자 실존주의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이를 냉철하게 가감 없이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는 이 세상이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행복은 그 고통과 불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지. 행복으로 충만한 파라다이스는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뿐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즉, 행복은 꿈일 뿐이지만 고통은 현실인 것이다. 이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고 우리 인간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인정하고 인간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의 철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내용이 어떠했는가? 건강과 내면, 행복과 물질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큰 공감과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 꼬리표를 떼어내고 나면 알면 알수록 깊이가 있고 큰 울림이 있는 철학이다. 그의 깊이 있는 철학에 대해 더 음미해 보고 싶다면 강현규 역금 메이트북스 출간의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책을 구매하여 더 읽어보기 바란다.
원한다면 구매 링크를 드릴 테니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란다. 좋은 내용은 반복해서 들을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 법이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들려드릴 테니 편안하게 음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닌 그의 내면에 달려 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에는 주관적인 면이 객관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하다. 배고픔이 가장 훌륭한 요리사이듯이 물질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선에 의해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건강은 그 어떤 외적인 재산보다 월등하게 중요하다. 건강이 있어야만 그 뒤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은 모든 것을 즐기는 원천이며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떠한 종류의 외적인 자산도 즐길 수 없게 된다. 심지어 다른 주관적, 정신적 자산, 스스로의 감정과 기질 같은 것조차 질병으로 약해지고 위축되고 만다.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이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짓은 일이나 출세, 학업, 명예 혹은 그 무엇인가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육체적 쾌락이나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건강이 있어야만 그 뒤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때에 느끼는 기분과 병에 걸려 불안하고 짜증스러울 때 겪는 감정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부를 얻으려 노력하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워라. 정신적 수양에 힘쓰고 학업에 힘을 기울이고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얻는데 소홀히 해도 된다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넘쳐날 정도의 큰 재산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정신적 수련을 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부는 사실 우리의 만족감에 아주 작고 미미한 영향만을 줄 뿐이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을 유지하느라 필수적으로 따르는 근심을 불러와 마음의 행복과 평안에 방해를 받는다. 부는 마치 바닷물과도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진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이고 부귀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사치, 부귀, 화려함, 향락 등에 대한 욕구는 그 끝이 없고
결국엔 파멸에 이르기 쉬운 길이 된다.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부를 얻기 위해 수백 배, 수천 배의 노력을 하지만 인생에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이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를 더 늘리기 위해 마치 개미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소유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소유한 것이 별로 없어도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100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하나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어 다른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한다. 가장 수준 높은 정신적인 기쁨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많은 돈이 드는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가끔 누리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설령 그가 운이 좋아서 실제로 큰 부를 이루게 되더라도 그분은 그것을 더 늘릴 수도 혹은 다 탕진해버릴 수도 있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막대한 재산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빈곤과 공허에서 파생된 지루함이 그 원인이다. 그러한 젊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지만 그 내면은 가난한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여 외적인 부로 내적인 것을 채우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결국 내면의 빈곤함이 외적인 빈곤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내면의 공허와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은 그들을 결국 유유상종의 비슷한 무리들과 어울리게 만든다. 그리고 함께 유흥과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처음에는 감각적 쾌락을 줬다가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종국에는 방탕해진다. 그렇기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락거리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자 그저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사치품들을 보며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고 말했다. 휘황찬란한 장신구와 금은보화, 대리석과 화려한 옷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도 많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큰 재산이나 유복을 잃고 난 뒤 처음으로 마주하는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의 기분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명이 우리의 소유물을 줄이고 나면 우리 스스로 원하는 수준을 크게 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직후라면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느끼지 않게 된다. 상처가 아문 것이다. 반대로 행복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우리의 요구를 억누르던 압축기가 밀려 올라가 우리의 욕구는 팽창되고 바로 거기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역시 이 과정이 완전히 끝나면 기쁨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팽창된 요구에 익숙해져 이미 달성한 소유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즉, 이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다. 그러니 고통 속에 있다면 이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고, 소유와 풍요의 기쁨 속에 있다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 사치와 향락을 주의하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혹은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자신의 의식 안에서만 살아간다. 내 의식의 수준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자, 혼자 있을 때도 늘 그를 따라다니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그가 소유한 다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운명은 나아질 수 있으며 내면이 풍요롭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그다지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저 어리석은 자에 머물 뿐이며, 아둔한 자는 천국에서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둔한 인간일 뿐이다.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에서 즐거움을 얻자. 영적인 사람은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과 상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둔한 사람은 영원히 사교 모임, 연극, 나들이나 오락거리를 바꾸더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피할 수 없다. 선하고 조화로우며 부드러운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한 사람은 늘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모든 자산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사회적 명성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라. 만약 그가 밝고 쾌활하다면 그는 젊거나 혹은 늙었거나 꼿꼿하거나 혹은 곱사등이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부자이거나에 전혀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자이다. 물질보다 고독 속에서 얻는 행복과 영적인 것을 추구함에서 오는 행복에서 더 큰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 완벽한 건강과 행복한 조화에서 만들어지는 차분하고 밝은 성품, 맑음, 생기 넘침, 통찰력과 올바른 분별력, 조화롭고 부드러운 의지와 거기에 따르는 선한 양심 등,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크나큰 장점들이다. 의식의 성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한 개개인의 성격 역시 늘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때에 따라 일시적으로 작용할 뿐이며,
세상의 변화에 속절없이 바뀌어 간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믿을 수 있으나 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운명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고상한 성격, 뛰어난 지능, 낙천적인 성격과 밝은 영혼, 조화롭고 건강한 신체 같은 주관적인 자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우리의 행복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밝은 영혼이다. 이러한 좋은 특성은 곧바로 보답을 받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밝음이 들어올 때면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혀야만 한다. 밝음은 결코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 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서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주저한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방법이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밝음만이 행복의 진짜 수표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어음에 불과할 뿐이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의 직접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두 개로 나뉜 무한한 시간 사이에서 불가분의 현재라는 형태를 가진 이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자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떠한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러한 자산을 얻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밝음이 활짝 꽃피려면 건강과 움직임이 필수다. 밝은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질적인 부보다는 건강이라는 점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 노동자들, 특히 농사를 짓는 계층의 사람들은 밝고 만족스러운 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부자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집에서 딱딱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밝음이 활짝 꽃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어떤 무절제와 방탕함, 격렬하고 불편한 감정, 너무 혹독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역시 피해야 한다. 매일 야외에서 2시간씩 탁 트인 공기를 마시며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고, 자주 냉수욕과 식이 관리를 해야 한다.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인체의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부위의 운동뿐만 아니라 인체 전체적인 운동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아주 옳다. 움직이는 것에 인생이 있다. 생명은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로 그 안에 본질이 존재한다. 유기체 내부는 전체에 걸쳐 끊이지 않고 격렬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심장은 수축과 확장의 복잡한 이중 운동을 하는데 활발하고 지치지 않은 움직임으로 28번의 박동을 해. 몸 전체의 혈액을 크고 작은 혈관으로 돌게 한다. 폐는 증기기관처럼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며 장은 늘 연동운동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모든 땀샘은 흡수와 분비를 지속하고 우리의 뇌 또한 스스로 모든 맥박과 호흡마다 이중운동을 하고 있다.
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을 가진 무수히 많은 현대인들처럼 외부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적인 안정과 내적인 혼돈 사이에서 극심하고 해를 끼치는 부조화가 생겨난다. 이것은 끊임없는 내부의 움직임조차 외부 움직임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조화는 우리 내부에서 끓고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 생기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나무조차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바람을 통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체 본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이 설령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칭찬으로 종종 위로를 받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 스스로 가진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느끼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말 놀랍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행복, 무엇보다 그 행복의 필수적인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유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행복을 방해하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치켜세우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는 실로 같은 선상에 엮여 있다. 더구나 이것이 위험한 점은 이것에 휘둘린다면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자.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라.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라. 결국 가치는 나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타인의 의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의식보다 타인의 생각에 더욱더 집중한다.
그렇기에 자연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파생된 것과 이차적인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그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그 어리석음을 그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훨씬 더 밝아지는 결과가 나올 뿐 아니라 확고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태도와 억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자비로운 영향은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그들의 견해에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오늘의 내용은 대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철학을 잘 담아낸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 내용의 일부이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행복과 인생의 본질,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학문과 독서와 독자적 사고의 본질 등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을 담은 인생 지침서이다. 쇼펜하우어가 1851년 출간한 소품과 부록이라는 원제목의 책을 엮어낸 내용으로서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인생은 고통 그 자체지만 이 고통이 살아갈 힘을 준다고, 부와 명예는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고 전한다.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 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지금까지도 큰 공감을 받고 회자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특히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젊었을 적 시기보다는 인생의 고난과 풍파도 다소 겪어내고 소나무처럼 인생 경험과 중후한 굴곡이 쌓인 50세 이상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과 공감을 받고 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비관주의자, 아웃사이더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늘 붙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인생을 사랑했고 인간을 사랑했으며 치열하게 인생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철학자였다. 단지 그는 현실주의자이자 실존주의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이를 냉철하게 가감없이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는 이 세상이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행복은 그 고통과 불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지. 행복으로 충만한 파라다이스는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뿐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즉, 행복은 꿈일 뿐이지만 고통은 현실인 것이다. 이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고 우리 인간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인정하고 인간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의 철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내용이 어떠했는가? 건강과 내면, 행복과 물질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큰 공감과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 꼬리표를 떼어내고 나면 알면 알수록 깊이가 있고 큰 울림이 있는 철학이다. 그의 깊이 있는 철학에 대해 더 음미해 보고 싶다면 강현규 역금 메이트북스 출간의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책을 구매하여 더 읽어보기 바란다.